그러니까 이런 간의 특징과 그 간의 만성염증이 이동되는 그 배출 경로들을 잘 활용해서 계속 만성염증을 줄여가면서 치료하면 당연히 관절도 함께 잘 낫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AB한의 원장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이 간의 만성염증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관절염 좀 더 잘 나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간의 만성염증은 관절염이 생기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만 간이 워낙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이 간의 만성염증이 쌓여 있어도 잘 모르고 지나쳤던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을 볼 때 한 절반 정도 가까이는 이미 이런 간의 만성염증을 가지고 계셨어요. 특히 이런 분들 있죠. 관절이 기본적으로 뻣뻣합니다. 그리고 혹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게 잘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퇴행성 3기다 4기다 이런 진단을 받았지만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왜 갑자기 3기 4기가 됐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파도 잘 나았는데 이번에는 잘 가라앉지 않는 거. 전에는 뭐 주사나 약 드시고 이 정도 해도 금방 괜찮아졌는데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기본적으로 그 만성염증 때문에 아픈 그 관절염들의 특징인데 간의 만성염증 때문에 생긴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증상들이 있고 왜 그런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나 간 수치 괜찮다던데 나는 간에 만성염증 없을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만성염증은 검사로 다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간이 워낙 회복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지내왔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은 우리 몸에 약 8분의 1 정도의 혈액이 항상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혈액을 잘 가지고 있다가 곳곳에 필요한 걸 보내주고 우리 몸의 독소들, 그러니까 염증이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 해소하고 면역작용이 일어나고 이 혈당, 당도 잘 저장했다가 배출하는 그런 무척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이 잘 되어야 당연히 관절에도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이 회복력이 좋아서 잘 병들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간의 만성염증이 신체 곳곳으로 배출되는 통로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면서 간 자체가 병들진 않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배출 통로와 증상들을 살펴보면 일단 머리 쪽으로 가는 거는 두통, 특히 편두통이라든가 눈이 마르고 건조하고 뻑뻑해지는 거, 그리고 이명, 입이 마른다. 그 다음에 심장과 폐로 가면은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호흡이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배, 소화기로 가면 역류성 식도염, 목에 걸린 느낌들, 그리고 대장과 연결돼서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되는 것들, 그 역시 간의 만성염증이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잦은 방광염들 있는 분 있으시죠? 신경 좀 쓸 때마다. 그리고 질염이라든가 치질을 잘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증상들이 모두 그 간의 만성염증. 그리고 전신으로 나오는 그 피부의 가려움들, 곳곳에 주부습진이라든가 손발 차가운 거, 이런 증상들까지도 간의 만성염증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상과 간의 만성염증을 이동시키는, 배출하는 통로들로 하면서 간이 계속 회복을 해내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젊을 때부터 누적되어 온 그 시간들이 있었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해도, 관절이 아프기 시작해도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아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 금방 나을 줄 알았던 그분들이 이 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간의 특징과 그 간의 만성염증이 이동되는 그 배출 경로들을 잘 활용해서 계속 만성염증을 줄여가면서 치료하면 당연히 관절도 함께 잘 낫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간의 만성염증 치료하는 그런 항염증 한약으로 치료를 해왔는데 조금 더 여러분이 그런 치료 방법 한약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좀 더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을 하고 나쁜 방법은 줄이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중요하죠. 그걸 이제부터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간의 만성염증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뭐 먹으면 도움이 되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밀크시슬, 글루타치온 이런 거 드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야채들,
생야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야채 데치지 않고 먹으면 소화 안 돼요. 이분들은 데쳐 드시고, 대체로 그분들은 그게 일부니까 대부분은 생야채를 드시는 게 좋아요. 쌈채소 같은 거.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 중에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것들 좋죠. 블루베리, 포도, 토마토, 오이도 좋고요. 가시 없는 오이 같은 거 그대로 양쪽 끝 잘라내고 어그적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주변에 흔한 당근이라든가 이런 싱싱한 생야채들을 드시는 게 바로 이 간의 만성염증을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간의 만성염증이 너무 많으면 이런 방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효과를 보지 않더라도 이 방법들 꾸준히 하시는 거는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식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것도 줄여야겠죠. 바로 설탕과 액상과당들, 너무 달달한 것들, 그런 게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라든가 너무 달달한 빵, 초콜릿, 캔디, 사탕, 젤리 이런 건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억울하거나 아니면 억압된 그런 상태가 간의 만성염증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 화가 나고 버럭하기 쉽고 내 전보다 왜 화가 잘 나지? 잘 안 참아져. 이런 정도는 아직 간의 만성염증이 초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래되지만 더 진행 단계 되지 않고 가벼운 단계. 근데 이게 너무 반복되고 병이 진행되면 슬퍼집니다. 조금만 자극받아도 울게 되거나 눈물이 나고 내가 불쌍해요. 내 자신이 말이죠. 그러면 병이 상당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의 단계까지 진행된 분들은 일찍이 30대부터 혹은 20대 자궁근종이나 자궁적출을 해내거나 폐에 갔기 때문에 천식이라든가 기관지협착증, 갑상선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같은 게 좀 빨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어지기 전에 약간 불안이나 겁이 많고 아니면 화가 나는 이 정도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아직 관절염 다 낫지도 않았는데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요즘 화가 덜 난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니면 몸이 좀 가볍다, 그런 말씀 하시기도 하고요. 제가 저번에 좋아진 부분을 메모를 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스트레스 그 정도가 조금 약해진 거는 확실히 느끼겠어요. 마음이 많이 그냥 오케이 만서 오케이 식으로 많이 편안해진 거를 느껴서. 그래서 이미 스트레스가 밖에서 원인이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면 내가 잠시 이 스트레스를 어딘가에, 화를 풀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해두시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들로는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친구든 자식이든 부모든 그런 분들과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일단 산책하면서 움직이면 기분이 좀 풀리기도 하고요. 영화나 음악 아니면 잠 잘 자는 분들은 잠을 잠깐 자면서도 회복 잘합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이 자꾸 개발하시는 게 좋아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화가 막 터질 것 같을 때 할 수 있는 뭔가 방법들이 좋은데, 저는 예전에 사우나에 갔었어요. 한의대 가려고 지수할 때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때 한의대 점수 너무 높았었거든요. 공부하다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학원 땡땡이 치고 사우나에 갔어요. 사우나 가서 나를 이렇게 때밀이 타올 가지고 막 이렇게 닦다 보면은 뭔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의사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저를 만져주던 이런 터치, 머리 복잡한 생각에서 공부한다고 붙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내려놓고 저를 만져주던 그 감각에 집중했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막 끓을 것 같은데 폭발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잠깐 나를 이런 식으로 안아주는 거, 쓰다듬어 주는 거, 그런 방법들도 응급처치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빨리 밖으로 이동해서 풀어주거나,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억울한 분노 이렇게 쏟아내도 돼요. 욕하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이 듣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데, 혼자 자기랑 대화하는 거 혹은 혼잣말 하는 게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안 보는 곳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종이, 어떤 노트 하나 꺼내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한테 내 목소리로 들려줍니다. 내 기분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도. 세 번째, 이 간의 만성염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호흡입니다. 이걸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그런 호흡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터질 것 같은데 앉아있지 말고 나가세요.
아까 걷기 하시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 간의 만성염증이 비출되는 통로 중에 하나가 이 폐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간 조금 더 뛰게 해주고 호흡을 헉헉헉 할수록 간의 만성염증이 잘 배출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이 간의 만성염증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걷다 보면 기분 좀 풀리는 거. 그게 바로 간의 만성염증이 배출되는 통로예요. 그걸 잘 이용하는 건데, 다만 이 관절, 무릎이나 발목, 허리가 아픈 분들 이게 좀 어렵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치료가 좀 더딜 수 있고, 그걸 빨리 낫도록 항염증 한약 치료하면서 움직이면서 좀 더 잘 배출되고, 그러면 간의 만성염증도 해결되고 심장이나 신장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방법이 됐든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는 분들은 겨우 걷기 어려운 분들은 좀 걸을 수 있도록 치료하고, 겨우 걷는 분들은 좀 더 빨리 걸을 수 있도록, 빨리 걸을 수 있다면 가볍게 달리기까지라도 뭐 줄넘기나 이렇게 해서 심장 뛰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의학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관절염 염증이니까 염증을 치료하는데 건강한 혈액이 필요한데, 유산소 운동하면서 적절히 음식을 드시면 건강한 혈액이 생겨요. 또 이 혈액과 관련이 깊은 게 간 아니겠습니까? 간이 피덩이고. 그래서 건강한 혈액을 잘 저장했다가 내가 필요한 곳에 잘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 유산소 운동은 심장이든 신장이든 특히 간의 만성염증 해결에도 역시나 도움되는 만병통치약 같은 거죠. 이제 좋은 방법들도 있는데 나쁜 방법들도 좀 줄여야겠죠. 과로예요, 과로. 이 과로하고 피로를 풀지 않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아프기 전까지는 괜찮을 줄 알고 삽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그 자녀가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보통 자녀분들이 젊을 때 30대, 4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아직 아프지 않으면 자기도 나중에 자기 부모님처럼, 어머니 아버지처럼 아플 거란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걱정만 하지 나도 이러다가 저렇게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자기가 아프기 전까지는 잘 모른 채로 그런 간의 만성염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마 그런 말이 아니고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를 말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니까 무리를 한 다음에 제발 휴식 시간을 좀 갖자고요. 그걸 뭐 약이랑 커피, 영양제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몸을 막 더 체근하고 책찍질하면서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고, 무리하고 열심히 했으면 제발 좀 쉬엄쉬엄 하자. 이 노화의 특징이 뭐예요? 나이 먹을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거거든요. 회복이 느려지는데 더 휴식하지 않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복 속도를 늦추고 또 건강 혈액을 공급하는 방법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었어요. 뭐 다른 유산소가 아니더라도 어떤 운동이든 일단 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력이 좋은 70대 그 아저씨, 할아버지들도 제가 들 수 없는 그 정도의 그 헬스장에서 무게를 들더라도 그분들은 매일 그렇게 하진 않아요. 무리해서 자기 힘을 끌었었으면 그 다음날은 좀 줄여서 하고, 그리고 살짝 올렸다가 그 다음에 3일째 되면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그 회복할 시간을 주면서 운동하거든요. 그런 요령처럼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좀 휴식 시간 두고 또 이렇게 회복해가고, 물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는 안타깝지만 이걸 모른 채 계속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혹사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항염증 한약으로 관절염이든 디스크 치료할 때도 잘 낫기 위해 운동할 때 꼭 여러분의 회복 정도를 파악해서 운동량을 조절해가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신 겁니다. 이 간의 만성염증은 많은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확인했던 부분도 있지만 제 자신도 젊었을 때부터 쭉 많이 경험했던 그런 원인이고, 또 많은 분들이 관절염 있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정도 방법도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 간단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한번 용기 내시고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